우리가 방금 여태까지 뭘 배웠냐면 명사와 관사 중에서 지금 명사하고 있지. 명사는 무슨 뜻이라고? 명사는 근데 명사의 종류가 두 개가 있었어. 그제? 가산 명사하고 불가산 명사라 그랬어. 선생님 이거 알려줄게. 명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혹시? 단어? 명사 단어는 Noun이야. known이라고 발음해. 근데 이게 기니까 보통 N으로 이렇게 써버려. 이니셜로. 알겠죠? 그래서 가산 명사가 있고 불가산 명사가 있고 가산 명사에 대해서는 배웠어. 가산 명사는 또 종류가 두 개가 있잖아. 뭐가 있어요? 그렇지. 보통 명사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집, 뭐였더라? 집. 그렇지. 집단이 아니고 집합명사. 여기다 집합해 할 때 집합명사가 있었어요. 얘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단수면 앞에다 어나 어느 쓰고 복수면 뒤에다가 s나 as를 붙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불가산명사는 말 그대로 셀 수 없는 명사지. 네, 요거에 대해서 오늘부터 할게요. 자,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어. 근데 이런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떤 명사냐? 고유한 이름이나 특정한 형태가 없는 명사야. 자, 고유한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말하는 거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맞아. 예를 들면 그냥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면 예를 들면 칠판, 전자칠판도 칠판이니까 얘는 이름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명사니까 셀 수 있는 명사예요. 하지만 이게 중요해. 고유한 이름이야. 예를 들면 고유한 이름이라는 건 뭘까? 고유한이 뭘까? 그것만의 특징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고유한 이름이라는 건 예를 들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들. 예를 들면은 도영 이거 이름 맞지? 근데 이 도영이는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셀 수 없어. 선생님 도영이라는 사람 겁나 많던데요. 선생님 친구도 도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도봉초등학교 5학년 6반이라 했지. 5학년 6반에 다니는 김도영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김도영이라는 사람은 많겠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근데 이 특징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이런 건 셀 수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김도영 이건 뭐냐면 사람 이름이지. 이런 거는 셀 수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사람 이름만 셀 수 없는 게 아니고 광주광역시 있지. 광주광역시도 이 광주라는 도시의 이름이니까 얘 명사 맞죠? 근데 이거 고유한 이름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못 세. 그래서 선생님 말한 이런 것들을 영어로 하더라도 앞에 어나 언을 붙일 수가 없고요. 뒤에 s나 es를 붙일 수가 없어. 알겠죠? 밑에서 더 자세하게 선생님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한 형태가 없는 명사. 이게 좀 중요해 사실은. 특정한 형태가 없는 명사 우리가 보통 명사 할 때 이 보통 명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지? 형태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반대네 그러면. 형태가 없는 거는 셀 수 없어요 영어로는. 그럼 형태가 없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볼까? 형태가 없어. 딱 이렇게 일정한 형태가 없어. 이런 거는 일정한 형태가 있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흐물흐물하기만 일정한 형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야. 안경, 뭐 책상 다 일정한 형태가 있는데 그럼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그렇지. 또 예를 들면 물 일정한 형태 없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영어로는 다 못 써. 이런 것들은 앞에 어나 언을 쓸 수가 없고 왜? 단수 복수가 없으니까 어나 언을 쓸 수가 없고 뒤에다가 당연히 s나 es도 붙일 수 없어. 왜?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냐? 항상 단수형으로만 써. 그런데 단수형이라 하더라도 어나 언은 절대로 못 붙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물 말했어요. 물. water. 이거는 영어로 쓸 때 어떻게 써? 그냥 water 이렇게 써요. 앞에다가 water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뒤에다가 s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셀 수 없는 명사는 항상 그냥 단수형으로만 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은 셀 수 없는 명사가 훨씬 중요해요. 셀 수 있는 명사보다. 그럼 셀 수 있는 명사도 종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보통 명사도 있고 이렇게 집합 명사도 있잖아. 불가산 명사도 종류가 있는데 얘는 세 가지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볼게.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놓는데 여기 보면 고유명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고유한 이름 할 때 그 고유명사야.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이름 있죠. 그 다음에 지명이 뭐냐?
그렇지. 땅 이름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예를 들면 봉선동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있지. 요일 요거. 그 다음에 월 1월부터 12월까지 요런 것들은 전부 다 고유명사야. 못 세. 못 세니까 앞에다가 어나운을 붙일 수도 없고 뒤에다가 복수형인 s나 es를 붙일 수도 없어. 알겠죠? 그래서 보면 뭐 제임스 사람 이름이지, 그쵸? 서울 이거 도시 이름이죠, 지명이죠. 잉글랜드 뭡니까? 그렇지, 나라 이름이지.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 이걸 그냥 지명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October 뭐예요? 8? 10월이에요. 10월. 10월입니다. 8월은 뭐야? August. August가 8월. 9월은 September. 이게 8월이고 이게 9월이고 10월. 원래 어원이 있어. 억이 들어가면 전부 다 8개란 뜻이야, 영어로는. 근데 이게 왜 10월이 됐냐면 잘못 계산을 했대. 잘못 계산해가지고 이름을 10월이라 지어놨는데 8월로 고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쓴 거래요. 악토버는 원래 악토가 들어가면 전부 다 8이란 뜻이야, 원래 영어로는. 그다음 먼데이는 월요일이지, 요일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셀 수 없어요. 근데 여기 고유명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혹시 눈치챌 수 있을까? 이 예를 들어놓은 거 있잖아. 제임스부터 먼데이까지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고유명사는요, 첫 글자가 전부 다 대문자야.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된 명사는 전부 다 고유명사로 셀 수가 없는 명사들이야. 알겠죠? 요거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지명에 뭐가 들어가냐면 산 이름도 들어가고요. 강 이름 있지. 강 이름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첫 글자 대문자로 쓰고 못 세.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고유명사는 이런 게 있고요. 추상명사하고 물질명사가 있는데, 추상명사가 뭐냐? 이 추상이라는 이름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 정말 추상적이야. 뭐 추상 이런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알까? 도영아? 추상. 추상이라는 말은 그리고 구체적이다의 반대말이야. 봐봐. 싫다. 선생님이 딱 이렇게 갑자기 말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도영이가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선생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뭐가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구체적인 거고 그거의 반대가 추상적인 거라 그래. 그래서 추상명사는요, 구체적이지 않아. 잘 몰라.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말로 표현해봤거든. 손에 잡히지 않고 손에 안 잡혀. 이런 건 손에 잡히지. 이거는 추상명사 아니야. 이거 다 잡히죠. 잡히지. 이건 추상명사 아니에요. 다 잡히는 건 추상명사 아니에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도 안 보여.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명사들은 전부 다 추상명사 아니야. 알겠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명사들이 추상명사야.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뭐 이거 볼게요. 이거 사랑이지. 사랑이란 명사죠. 이거 추상명사야. 사랑이 손에 잡혀 안 잡혀? 눈에 보여 안 보여? 이런 게 추상명사예요. 예를 들면 peace는 무슨 뜻입니까? 평화 눈에 보이니? 손에 잡히니? 이런 명사를 추상명사라 그래. 또 해볼게요. health 무슨 뜻입니까? 건강. 이해되지? 손에 안 잡히죠.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죠. friendship 우정. 손에 잡혀요? 눈에 보입니까? 이런 명사를 추상적인 명사를, 구체적이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거야. 내가 상상으로만 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말고 뭐 더 있지. 예를 들면 dream 무슨 뜻입니까? 꿈이지. 꿈 눈에 보여? 아니 손에 안 잡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추상명사라고 하고, 얘네들이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다 on 붙일 수 없고 뒤에 s 붙일 수 없어. 이제 우리 도영이가 이런 것들을 하면 나중에 영작할 때 도움이 많이 돼. 명사 앞에 어를 이거 붙여야 되나, 뭐 더를 붙여야 되나, 이런 거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배우면서 하나하나 아는 거야. 아, 추상명사니까 얘는 앞에다가 못 붙이구나. 뭐 예를 들면 뒤에 s 못 붙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겠죠. 그 다음에 물질명사. 선생님이 물질명사에다가 빨간색 박스를 좀 할게. 왜? 제일 중요해. 예. 여기 셀 수 없는 명사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는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강조하려고 빨간 박스를 좀 했어요. 자, 물질 명사는 뭐냐? 물질 명사는 일정한 모양이 없는 거야. 우리 아까 했지. 일정한 모양이 있는 게 바로 보통 명사였죠. 근데 일정한 모양이 없는 게 반대로 셀 수 없는 명사 중에서 물질 명사야. 그럼 일정한 모양이 없는 게 뭐였냐면 아까 도영이가 예를 든 게 뭐 공기였죠. 그리고 선생님이 예를 든 게 물이었지. 그런 거 전부 다 물질 명사라 그래. 물질. 물질로 되는 거. 예를 들면 액체. 이거 물 같은 거죠. 모양 없죠. 기체. 이것도 모양 없죠. 그 다음에 보세요. 덩어리도 여기에 들어간다. 덩어리 예를 들면은 돌덩어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빵을 만들 때 그 전에 먼저 밀가루 반죽이 있잖아. 이런 덩어리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도영이도 고기 좋아하니? 근데 고기를 우리가 뭐 마트나 시장에서 가서 사면 이렇게 삼겹살 같은 거를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잖아. 그죠? 뭐 고기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잖아. 하지만 자르기 전에 원래 뭐였어? 이 덩어리였어. 그쵸? 덩어리에서 이렇게 잘라서 파는 걸 거 아니야.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루로 된 것도 전부 다 일정한 모양이 없지. 왜? 예를 들면은 이런 동그란 모양의 통에 예를 들면은 뭐 설탕을 부으면은 당연히 이런 모양의 설탕이 딱 기둥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모양의 그릇에다가 설탕을 담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정한 모양이 없는 거라고 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희한합니다. 요거 알아놓으세요. 종이도 물질 명사야. 대표적인 물질 명사로 되게 많이 나와. 종이. 그러면은 종이 셀 수 있어 없어? 영어로는 못 세. 신기하죠? 우리는 종이 세지. 한 장, 두 장 세죠. 영어로는 못 세. 신기하지 않냐? 못 세요. 그 다음에 재료들은 전부 다 못 셉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들 때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음식 안에 들어가는 뭐라 해야 될까? 뭐 후추, 설탕, 뭐 소금, 뭐 대파 막 이렇게 잘라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못 세, 영어로는. 그 다음에 신기해요. 돈도 못 센다. 돈 못 세면 큰일 나지 않냐? 돈 못 세. 영어로는. 가구. 가구가 영어로 furniture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못 세, 미국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지?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 일단 이거 하고 선생님이 그 문제 제기해 볼게. 자, 액체는 뭐 예를 들면 주스, water, 비어가 뭐예요? 술 중에서 어떤 술이야? 술 중에서 맥주를 말하는 거야. 맥주. 술은 영어로 liquor라 그래. liquor. 그리고 이건 뭐냐? 소주. 이런 건 전부 다 못 세. 왜? 액체니까. 그 다음에 oxygen 무슨 뜻입니까? 공기 아니에요. 공기 안에 있는 공기 중에서 산소를 말하는 거야. 산소예요. 그 다음에 air 이게 공기죠. 그 다음에 gas 이게 뭐예요? 이거 기체란 뜻이야. 기체란 뜻이에요. 이런 거 못 써요. 뭐 질소 이런 거 다 못 써요. 알겠죠? 그 다음에 덩어리인데 선생님 아까 이 덩어리가 어떤 덩어리인지 말해줬죠. 그래서 덩어리로 된 거 브레드 있죠. 브레드 우리가 그 반죽해서 떼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브레드도 못 세. 신기하지 않냐? 빵을 못 센데 그러면 빵집에 가가지고 빵 2개만 주세요란 말을 못해. 미국 사람들은. 신기하네. meat, 고기죠. 고기도 아까 선생님 말했지. 덩어리에서 떼어서 팔기 때문에 고기 못 써요. 그 다음에 cheese. 이것도 뭐예요? 치즈 같은 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알아? 크게 만들어. 크게 원형으로 보통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원형으로 이걸 딱 굳혀. 그래가지고 여기서 잘라서 파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원래 덩어리로 만들기 때문에 치즈도 못 세. 그 다음에 케이크. 이것도 못 센다. 왜? 빵 덩어리예요, 이것도. 그렇지? 그 다음에 가루 된 것들 한번 봐볼게요. 가루 된 것들 한번 봐볼게요. 가루는 sugar. 무슨 뜻입니까? 오메, 이거 진짜 네가 깜빡한 거야. 설탕이야, 설탕. 그 다음에 salt. 소금. rice. 그렇지, 쌀이죠, 쌀. 그 다음에 flour. 그렇지, 밀가루야. 이거 전부 다 가루지? 그래서 못 셉니다. 근데 쌀은 가루가 아니잖아요. 맞아, 가루가 아닌데 이렇게 작은 알갱이도 그냥 가루로 취급해버려. 너 생각해봐봐. 이따가 저녁에 가서 밥을 먹을 거 아니니? 근데 밥을 한 숟갈 딱, 여기 쌀알이 몇 개나 들어있을까? 한번 세볼래? 아니죠. 못 센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영어로는 못 세는 물질명사 안에 들어가. 근데 물질명사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랬지. 왜 중요한지 내가 물어볼게. 선생님, 그러면 주스도 못 세고 물도 못 세네요. 이런 건 대충 이해가 되긴 한데, 그럼 빵도 못 셉니까? 빵집 가서 그러면, 아니, 고기 못 세면 어떻게 사죠? 치즈는요? 케이크, 아니, 설탕, 그러면은 요리할 때 설탕 2스푼 넣을지 3스푼 넣을지는 못 세면, 영어로는 못 세면 어떻게 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선생님 물질명사를 강조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종이도 못 센다 했잖아요. 아니, 돈을 못 세면 어떡하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아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못 세는 명사인데, 못 세면 안 되지 않냐? 그치? 아빠가, 도영아, 아빠 물 한 잔만 갖다 줘. 근데 물 한 잔을 못 세. 그럼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만들었어. 얘네들은 셀 수 없는 명사가 맞지만 얘네들을 셀 수 있게끔 뭔가 다른 걸 붙여버리는 거야.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야. 그거를 다음 장에서 볼게요. 여기도 선생님 문제 제기해놨네. 자, 봐볼게요. 자, 물은 좋다 할 때 앞에 어가 붙을까요? 아무것도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왜요? 셀 수 없는 명사 중에 어떤 명사? 물질 명사니까요. 모양이 없는 것들 물질 명사죠. Breath are a lot. a lot이 무슨 뜻이냐? 만이에요. 만이. 많은은 lot 뒤에 of가 붙어야 돼. 이게 많은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빵이 많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비동산 있다라고 해석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틀렸어. 왜 틀렸을까? 그렇지 못 세니까 이거 붙이면 안 돼. 그죠? 그럼 요거 이렇게만 고치면 될까? 또 틀렸는데? 있어야죠. 왜? 이거 묻으면 단수인데 단수니까 있었어야지. 그죠? I need many sugar. 이 문장도 틀렸대. 나는 필요하다. 그렇지. 또 있어. 하나 또 틀렸어. many도 못 써. 못 써. 사실은 여기다가 못치 써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알려줄 거야.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many는 뒤에 있다가 가산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못치는 뒤에 뭐가 오냐면은 불가산 명사가 와. 근데 슈거는 셀 수 없으니까 S 지워야 되고 셀 수 없으니까 모치를 써야 돼. 일단은 이렇게. 그 다음 좀 전에 쌤 말했어. 그럼 물질명사는 엄청 중요한데 물 한 잔 두 잔도 못 세고 돈도 못 세고 뭐 치즈도 못 세고 고기도 못 세고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셀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했지. 그래서 물질명사의 수량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수하고 양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셀 수 없는데 그럼 설탕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스푼, 두 스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리할 때. 물질명사 자체는 셀 수 없어. 맞죠? 그런데 수량 형용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간접적으로 셀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야. 여기서 수량이란 말은 이미 설명했지.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혹시 뭔 줄 알아요? 을을 에게로 해석되는 거는요. 목적어라 그래. 목적어고 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와요. 형용사는 선생님이 니은으로 해석한다 그랬어. 그치? 봐봐. 예쁜 가방 해볼게요. 얘가 니은으로 끝났지. 이런 것들이 다 형용사야. 그리고 뒤에 있는 사실 명사를 꾸며. 그래서 이 수나 양을 나타내는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간접적으로 세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보통 그럼 이 수량형용사는 어떻게 생겼냐? 보통 이 수량형용사는 그 물질을 담는 그릇이나 아니면 그걸 재는 단위 정도를 사용한대. 알겠죠? 예를 들면 주스를 담는 용기는 그릇은 보통 뭘 쓸까? 컵이나 아니면 병. 그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고기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떤 단위를 쓰죠? 몇 그램이란, 그렇지. 그램이라든지 킬로그램을 써. 그래서 그런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세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예를 들면 물 자체는 못 세죠? 모양이나 이런 게 없는 물질 명사니까. 하지만 이거를 그 담는 그릇, 용기는 컵을 쓰지. 그래서 컵을 써 가지고 한 컵, 두 컵, 물 한 컵, 두 컵, 세 컵 이렇게 간접적으로 세는 거지.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물 한 컵 또는 물 두 컵 이렇게 셀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컵에다가만 우리가 따라 마시나? 잔으로도 따라 마실 수 있죠. 그쵸?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물은 못 세지만 a cup of가 뭔 뜻이냐? 한
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붙여서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오분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독해할 때 뭐뭐으라고 해석한다 했지. 그리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 이게 전명구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고 이렇게 가라 했지. 그러면 물의 한 컵, 원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물에 한 컵 이렇게 하면 어색하니까 그냥 이거는 앞에서부터 쭉 해버려서 한 컵에 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물 두 컵은 어떻게 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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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어디가 틀렸지? 왜요?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야. 얘가 셀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뭔가를 가져왔지만 이거는 셀 수 있으면 당연히 붙여줘. 그러면은 세 컵의 물, 물 세 잔. 어떻게 하죠? 그렇지. 아마 뭐 다른 학원 다니거나 이전에 할 때 이런 거 독해 문장에서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이제 정확히 아는 거지. 아, 이런 원리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수량 형용사라는데 이거 그럼 이게 수량 형용사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왜 형용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했는데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난다 했지. 근데 사실은요. 뭐뭐으로 끝나는 것도 다 형용사야. 알겠죠? my money 이렇게 해볼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거 나 의지. 이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소유격이라고 하죠. 소유격은 뭐뭐으라고 해석되는 게 다 소유격이죠. 근데 이 소유격은요, 사실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형용사로 봐도 돼. 그래서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놨어요. 밑에 보면. 자, 커피는요. 커피나 티는 차죠. 이런 것들은 보통 이것도 액체로 됐으니까 못 쓸 거 아니야. 근데 간접적으로 세 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a cup of coffee, a cup of tea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커피 두 잔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물 한 잔은 이렇게 하면 된대. 한번 해볼래? 그렇지. 그럼 물 두 잔은요? 그렇지. 여기다가 이거 붙이면 돼요. 근데 물 두 잔 하면 여기다 S 붙여 안 붙여? 절대 안 돼. 왜?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야. 그것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쓰는 거야. 그죠? 이거는 뭡니까? A bottle of oil.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식용유가 병에 들어있거나 이러면 그 식용유 한 병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거예요. 그러면 식용유 두 병 해볼까? 그렇지. 그렇지. oil. 그럼 되겠죠. 자, 치즈 한 조각은 이렇게 쓴대. 어떻게 할까? 그렇지. 이때 피스는 무슨 뜻이에요? 조각이야. 우리 그래서 치즈 먹을 때 보통 조각으로 잘라서 먹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슬라이스도 된 것도 있지만, 그죠? 케이크도 한 조각 먹을 수 있지. 그럼 a piece of cake. 피자도 한 조각 먹을 수 있죠. 그럼 a piece of 피자. 그다음 빵도 한 조각 먹을 수 있지. 그러면 a piece of bread. 이렇게 잘라서 먹을 때, 뜯어서 먹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종이 한 장도 피스를 쓴다. 신기하지? 어? 장이라는 말은 영어로 없습니까? 장? 장? 있어요. 장은 영어로 원래 sheet라 그래. sheet. 근데 piece를 많이 써. a piece of paper. 이러면 종이 한 장의 뜻이 되는 거고요. 종이를 말할 때는요. sheet of paper도 가능해. 이것도 씁니다. 이것도 써요. 종이 말할 때는 이것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갈게 이거. 자, 이거 이렇게도 말합니다. 치즈 한 조각을 slice of cheese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는 사실 좀 차이가 있고 이거는 어떤 조각이냐면 내가 그냥 빵에서 떼어 먹는 조각이야. 이렇게. 근데 이 슬라이스는 뭐야? 이거는 얇게 썬 얇은 조각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칼로 이렇게 얇게 써면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한 조각이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치즈를 이렇게
덩어리로 떼서 먹을 수도 있지. 그럼 a piece of cheese라고 하면 되고요. 얇게 잘라서 먹는 거는 a slice of cheese라고 하면 됩니다. 브레드도 보세요. 우리가 식빵은 얇게 싸놓죠. 그럴 때는 a slice of bread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자도 이거는 사실 이 피자를 말할 때는 a piece of pizza나 a slice of pizza나 똑같아. 이거는 사실은 얇게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설탕 한 스푼, 두 스푼. spoonful of sugar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설탕 두 스푼 어떻게 할까요? two spoonfuls of sugar라고 하면 돼.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생님 다른 말 해볼게 이제. 여기 컵하고 글래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그냥 딱 우리가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할까? 똑똑하네. 불투명해요. 보통 뭐 생각하면 되냐면 머그컵. 그죠? 글래스는 말 그대로 유리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투명한 유리 잔을 말하는 거야.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봐. 도영이는 보통 물 집에서 따라 마실 때 투명한 유리에다 따라 먹느냐 아니면 불투명한 컵에다 많이 따라 먹냐? 아, 그러냐? 아, 선생님은 보통 머그잔에다 그냥 따라 먹어. 보통. 그러면 선생님 물 한 잔 할 때 글래스 오브 워터 말고 컵 오브 워터는 안 될까? 당연히 돼요. 무조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야 물을 여기다가도 먹을 수 있고 여기다가도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떤 걸 쓰든 상관없어. 우유도 마찬가지야. 우유도 투명한 잔에다 먹냐? 그래? 선생님 이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a cup of milk, a glass of milk 다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보세요. 주스로 갈게. 주스로 갈게요. 주스를 반드시 병으로만 하나? 아니, 주스도 따라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주스도 a cup of juice, a glass of juice 다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따라 먹는지 그 그릇의 용기가 중요한 거고 그건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말할 때는 주스 한 병을 말할 때 이렇게 볼을 쓰면 되는 거고 잔을 말할 땐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다 이해될 거야. Two slices. 그렇죠? Three cups of coffee 이런 거 다 이해될 거예요. 그런데 덩어리라는 단어도 있죠. 덩어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loaf라고 하거든요. 그럼 빵 한 덩어리 하면 a loaf of bread 이렇게 하면 되고요. 빵 두 덩어리 하면 어떻게 될까? two 이렇게 됩니다. 왜요? F나 F2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V로 고치고 뭘 붙이니까 ES를 붙이니까 그렇지 똑똑하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제 다 했고요. 요것만 하고 선생님 오늘 끝낼게. 자, 오케이. 한 쌍을 할 때, 아까 우리 그 구두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쌍으로 쓰는 단어 있었잖아. 근데 그것도 한 쌍을 하면 a pair of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 페어가 뭐냐면 쌍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뒤에다가 명사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예를 들면, 한 쌍의 젓가락은 어떻게 합니까? a pair of chopsticks 하면 되겠죠. 한 쌍의 장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pair of gloves 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는 왜 S가 붙었지? 뭐야? 뭐지 이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야. 이거 전부 다 가산명사들입니다. 가산명사. 이것도 가산명사죠. 그러면 선생님 왜 이런 걸 붙였습니까? 아니 그냥 얘는 한 쌍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을 때 그렇게 한다는 말이야. 얘는 셀 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얘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이걸로. 오케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돈 이야기했지. 선생님 돈 못 센다 그랬지. 그래서 방금 돈 세는 방법은 여기서 안 나왔지. 컵 아니죠. 당연히 피스도 아니죠. 그럼 돈은 어떻게 세냐? 사실 돈을 셀 수 없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돈이 10,000원짜리가 있고요. 1,000원짜리가 있고요. 500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 100원짜리가 있고 이럴 때 이거를 돈 하나, 돈 둘, 돈 셋, 돈 넷 이렇게 우리 안 세지. 어떻게 셉니까? 이거를 1만 원 이렇게 쓰지. 그 다음에 이거는 100원 쓰지. 그쵸? 뭐를 붙였어? 원이라는 단위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돈 자체는 못 세. 하지만 단위를 써서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달러라는 단어를 붙이잖아. 그래서 $1 이렇게 센다는 말이야. 알겠죠? $2, $2는 $2인데 복수이니까 S를 붙이죠. 그죠? $3, $3도 복수니까 S를 붙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원이라는 단위를 쓴다 했죠. 영어로는 WON을 써요. 그럼 1원은 뭐라 그래? 원이라고 하죠. 그럼 2만 원은 뭐라고 할까? 20, thousands, ones 이렇게 하겠지. 아니야.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요. 단수거나 복수거나 이거 안 붙여. 요거까지 꼭 기억해야 돼. 영어는 붙여. 달러는 단수면 달러, 복수면 달러스 붙이지만 원이라는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요. 단수든 복수든 이거 안 붙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아까 뭐 하나 분명히 빼먹고 간대. 그 요거 다 했는데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그 가구도 못 센다 그랬거든. 가구 여기다 그거 써줄게. 가구는 어떻게 그럼 쓸까요? 가구 퍼니처 이것도 피스를 쓴대. 이거를 쓴대. 피스. piece of furniture면 가구 한 점, 가구 두 점 이런 식으로 한대요. 알겠죠? 이거 다 이해됐어? 어, 안 돼. 그렇지.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책상, 의자, 그다음에 책장 있지, 책장.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전부 다 가구가 아니라고 생각해. 가구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옷장 있죠, 옷장. 그런 가구 있죠. 그런 걸 못 쓰는 거야. 다시 좀 볼게요. 옷장 같은 옷장 같은 가구를 못 세요. 걔네들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하고 또 혹시 궁금한 거 더 있어? 공기 못 세죠. 그렇죠. 공기 못 셉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공기가 안 나왔죠. 왜냐면 잘 안 나오니까 그러는데 공기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 힌트가 뭐냐면 얘를 갖다가 담는 용기나 채는 단위를 사용한다 했지. 공기는 기체잖아요. 보통 기체는 뭘로 표현한지 알아? 보통 부피로 표현해. 부피.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피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3자를 써.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라든지 세제곱 미터라든지 이런 걸 쓰거든요. 이걸 붙여가지고 영어로 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런 데다 그걸 붙여서. 근데 잘 안 나와. 선생님 여태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만약에 쓴다면 이 단위를 사용하는 거니까 쟤를 단위를 사용하는 거니까 부피의 단위 이런 걸 써서 사용합니다. 알겠죠?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질문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해오십시오. 오케이.